안녕하세요, 우주먼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편 영상을 찍고 지금 이제 후편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되게 충격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일부러 전편이랑 후편을 조금 나눠서 촬영을 했어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바로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 소개를 드리자면, 이 책은 연하의 봄이고요. 엔드 출판사에서 제작하였고 2인의 작가님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차 저작을 허락해 주신 엔드 출판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진짜 충격적인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그냥 대충 어림짐작해서 좀 제가 지금까지 눈에 봐왔던 분들도 그렇고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많은 분들을 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게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100만 명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내용은 후반부 책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장애인 수가 우리나라 인구 비율의 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5%라 그러면은 실감이 잘 안 나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대충 250만 명 정도를 넘어간다라는 건데, 정확한 인구수로 표현을 했을 때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만 262만 3,026명 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분들도 있다는 건데, 지금 이 수보다 더 많거나 좀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부모가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월세나 대출 조건이 갖춰져 있는, 혹은 보호소에서 어느 정도 경중증 장애인들을 보호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고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 많겠죠?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나온 구인구직 사이트 워크투게더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건수가 3,000건이 안 된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인구 비율 중에 5%를 차지하는 장애인분들이 대충 260만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3,000건도 안 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교통이나 위치, 조건들을 눌러보면은 100건도 안 나온대요. 저는 솔직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노동은 내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수치를 보고 나서, 이 숫자를 보고 나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책에 나오는 연하의 생각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걸 딱 보고, 이거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비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정말 확실하게 와닿을 수 있는 문장이겠구나 하고 정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하가 하는 말이에요. 회사 안 나간 지 한참 됐어요. 겨울부터 안 나갔는데 여름이에요. 중간에 단기근로 일자리를 다녀왔는데 금방 나오지 말랬어요. 일이 없대요. 이력서 직접 쓰고 싶은데 컴퓨터 잘 못해요. 선생님이 써줘요. 면접 몇 번 갔는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일하고 싶어요. 회사 좋아요. 일하고 싶어요. 회사 좋아요. 연하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의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이런 것 말고도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지금도 이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상황들, 일상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로부터의 단절이 되든 경력의 단절이 되든 관심의 단절이 되든 내가 의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될 때까지 노력하는 그 모습들도 그렇고 의지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그렇고 그 부분을 될 때까지 노력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 비장애인 분들이든 장애인 분들이든 예를 들어도 유튜브 같은 것들 매일매일 작업하고 영상 쓰고 콘티 짜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이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으면서 살아가기에는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선혜 같은 경우도 모종의 이유로 가족들과의 단절, 경력으로부터의 단절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심적으로 경제적인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을 받게 되는데요. 선혜는 타인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연하를 보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연하를 대할 때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직장 동료로서 때로는 엄마로서 어쩌면 본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동질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안에서 이런 심적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아파하고 회피했던 그 과거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를 연하로부터 찾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선혜는 약하지만 단단하고 씩씩한 사람이라는 게 눈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한 삶의 언저리에서 본인들의 기준에 불만 없이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어쩌면 만족보다는 조금 더 큰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에 굳이 해답이 아니더라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누구 하나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본인들조차도 자신의 삶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할 무언가에 갇혔을 때 정말 딱 하나만 피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대답은요, 이 책을 읽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가신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정말 딱 하나만 피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내가 무너지게 만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 그래서 진짜 정말 감명 깊게 읽었고 경각심을 다시 또 한 번 새로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책이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자, 그래서 오늘의 감상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